안녕하십니까. 24년도 링크 3.0 산업공동기술개발사업 발표 맡게 된 재료공학과 2학년 주민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이제 연구 과제명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 윈도우형 고기능성 투명 코팅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제명 그대로 미래 모빌리티, 즉 미래 이동 교통수단과 스마트 윈도우로 적용이 가능한 투명 코팅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을 이번 과제에서 주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은 저 주민철과 황순천 학생이 있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연구 개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마지막으로 소감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이제 미래 지향형 이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서 적외선 차단 특성이 우수한, 즉 열차폐 특성이 우수한 투명한 코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구 과제의 주된 목표입니다. 또한 열차폐 특성은 에너지 저감 스마트 빌딩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외선 차단 특성이 우수한 투명 코팅 반막 제조를 위해서 저희는 스퍼터링 공정을 적용하였고, 또한 이 스퍼터링 공정을 적용하기 전에 대기압 플라즈마 세정 장치를 사용하여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ITO 코팅 같은 경우에는 황색으로 변하는 황색 변이 현상이 있어서 이제 투과성이나 내구성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를 또 투명한 산화물 소재를 발굴하여서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요. 또한 가시광선과 열차폐 특성,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차폐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연구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잡 또는 환경 오염, 소음 공해 등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미래적으로 봤을 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도심 속에서 운항되는 교통수단은 도입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각 도시, 즉 국가마다 1인당 교통체증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보고타 같은 경우에는 133시간, 부카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34시간, 뉴욕 같은 경우에도 100시간, 통상적으로 지금 80시간 이상부터 130시간 언저리까지 연간 거의 100시간 가까이 되는 인원, 그 시간이 1인당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조종석 같은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항공기 조종석은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열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항공기 조종석 같은 경우에는 열 차폐, 즉 에너지, 적외선을 좀 차폐시킬 수 있고, 그러한 윈도우에 적용되는 코팅 기술도 함께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차폐 특성은 이제 윈도우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빌딩 건축에도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또한 스마트 윈도우는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통해서 에너지 저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가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 과정 계략들을 보시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표면 전처리 특성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소재를 선정하고 그 위에 스파터링 공정을 이용해서 코팅층을 이제 기판 위에 입힌 다음에 전자빔을 이용해서 또 열처리 특성 평가 이후에 한 번 더 저항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기압 플라즈마 세정입니다. 왼쪽에 보이신 사진은 저희 실습실에 있는 대기압 플라즈마 세정 장치인데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안쪽에서 교류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를 이제 가속시키고 이 전자가 산소 분자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 산소 분자가 충돌하게 되면서 라디컬과 오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오존을 다시 충돌시켜서 산소 라디컬과 산소 분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산소 라디컬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판 위에 분사시켜가지고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그림이고요. 라디컬이 지금 표면 기판 위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기압 플라즈마 세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표면 에너지 상태를 대기압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코팅과 이제 증착, 디포지션 같은 공정에서는 대기압 플라즈마의 사용이 접착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 세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접촉각 측정 방법인데요. 실습실에 있는 접촉각 측정 장치의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로 스퍼터링 공정입니다. 스퍼터링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못 같은 데 돌 같은 걸 던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주 빠른 속력으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물질에 이제 전자나 혹은 뭐 기체 같은 거를 타격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기판 위에 들러붙는 현상을 스퍼터링 등착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실습실에 있는 PVD 시스템, 즉 스퍼터링 장치인데요. 제조사는 인포비온이고 모델명은 IB1100입니다. 활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스퍼터링과 전자빔 열증착을 진행하였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PVD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퍼터링 증착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챔버 내에 시편과 그 진공을 잡아준 뒤에 플라즈마 방전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 이제 시편이 증착이 된 이후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시편이 증착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증착이 된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큼 증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습실에 있는 알파 스텝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알파 스텝이라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브, 알파 스텝 위에 자그마한 팁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표면을 긁으면서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 단차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알파 스텝 사용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편을 저 위쪽 부분에 위치시켜 놓고 보시는 이 팁 같은 것이 긁으면서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것이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에 보시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적항 측정입니다. 이 측정된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스텝을 이용하여 측정한 시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포포인트 프로브라는 하는 이 면적항 측정 장치에 넣고서요, 진공을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한 뒤에 다시 한번 이 프로브를 연결시키고 전기를 흘려주어서 면저항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특성 평가는 저희가 이제 광 투과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세 가지 종류의 이제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TU 방막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퍼터링 공정을 적용하였고요. 이제 스퍼터링 공정 진행하는 이 조건은 아르곤가스 SOCCM 1mT 300W 조건에서 ITU 방막을 합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인 특성 분석을 위해서 온도에 따라서 한번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가로축은 온도, 오른쪽은 비저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ITU 방막이 합성될 경우에 더욱더 낮은 저항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TU 방막 같은 경우에는 황색 변이라는 이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황색 변이라는 이제 투과성이 안 좋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이제 저희가 아르곤 기체에 10% 산소 기체를 추가하여서 투과들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었고요. 또한 수소 기체는 아르곤 15%의 수소가 함유된 기체를 사용하였고, 스퍼터링 공정을 이용해서 이제 아르곤과 수소 15ccm 1mT 300W 0.8A/s 세컨드의 조건으로 ITU 방막을 증착하였습니다. 수소 첨가에 의해서 ITU 방막 전기저항 특성이 15옴/스퀘어로 나타났고, 비저항은 4.5 곱하기 10-4cm로 우수한 저항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광투과도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방막 9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300나노미터 두께로 증착하여서 측정하여 보았고요. 일단 모든 두께는 상관없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90% 이상 정도로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가로축의 왼쪽 부분이 이제 자외선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오른쪽 끝에는 적외선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지금 모든 이 세 종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모두 다 투과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시는 저 그래프는 300나노미터의 두께로 증착한 것입니다. 이 증착한 거의 경우에는 적외선 부분에서 이제 투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열차폐 특성이 우수하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소감입니다.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여러 과정 및 장비에 대해서 지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인포비아라는 기업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진공 증착 장비의 작동 방법 또는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더욱더 의미 있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 과제를 통해서 실무 능력과 지식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반도체 산업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경험은 저의 자존심과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과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학교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